불황의 그림자가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달 세금이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쳤는데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못 버니까 소득세를 덜 내고 덜 쓰니까 부가가치세를 덜 낸 건데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걸 감안하면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후지만 서울 신촌 번화가는 썰렁합니다. 장사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 지갑 여는 게 망설여집니다. 꼭 사야 되는 필수제인지 아니면 사치품인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고. 실제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도 덜 거쳤습니다.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 줄었는데 1월 기준 가장 큰 폭입니다. 올해 목표 세수의 10.7%만 거친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7천억 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재작년 밀린 세금을 같이 받은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산해도 1조 5천억 원이 빕니다. 앞으로는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법인세 깎아준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나타났던 세수 부진 문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면서 지난해 실질 임금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벌이가 준 건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입니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졌는데 은행이나 정유사 등의 성과급 잔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지난해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59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습니다. 월급은 4.9%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은 5.1%였기 때문입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지난해 물가를 감안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늘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대기업 취업문이 좁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약간 임금 격차가 되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사내 복지 차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 고민은 더 깊습니다. 창원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서울에도 월세도 내야 되고 아무래도 월급을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부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법을 내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JTBC 정희훈입니다. 네, 혹시 아나바다 아십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26년 전 IMF 때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고 나온 운동인데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다시 아나바다 분위기입니다. 버리던 옷은 헌옷으로 팔고 버리던 장난감도 최대한 고쳤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옷으로 꽉 찬 봉지가 줄을 서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들고 온 저울에 차례차례 올려놨더니 옷은 70kg 나왔고요. 키로당 700원씩 해서 49,000원 나왔어요. 입던 옷이 생활비를 벌어줬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옷도 있고 버리는 것보다는 덜 아깝다는 생각에 키로당 700원씩 해서 31,100원 나왔어요. 많이 나오네요. 이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이라도 이따가 나중에 사 먹으려고요. 네. 헌옷을 되파는 사람이 늘면서 판매 단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작년 한 3월 달에도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배 정도가 올라서. 공구가 가득한 수리대 넘어 장난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프라이팬은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난다.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이곳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택배로 오는 양이 한 6,000개 좀 더 되는 것 같고 방문 오는 게 한 4,000개, 1년에 한 10,000개 정도 고친다고 보거든요. 중고 장난감을 손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짧게 가지고 놀고 막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사고 이러니까 사실 애들 장난감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그러죠. 겨우내 방치됐던 자전거에 기름칠도 하고 바람도 채워놨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에도 발길이 다시 늘었습니다. 줄줄이 오른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아껴보려고 자전거 출퇴근을 택한 직장인이 많이 찾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가지고 뭐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버스비만 나가는데요. 그거 아껴서 뭐 알뜰살뜰 잘 쓰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